이 결혼 절대 안 돼. 소미야, 제발 내 말 좀 들어.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의 주인공, 소미는 자신을 향해 절규하는 가장 친한 친구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만큼이나 새하얗던 머릿속이 온통 잿빛으로 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의 행복을 맹세하는 그 숭고한 순간, 10년 지기 친구가 자신의 결혼식을 망치려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까지 소미는 인생에서 가장 길고 혹독한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결혼식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미의 작은 도예 공방은 따스한 봄 햇살과 달콤한 라일락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 강민주는 반듯한 직장에 훤칠한 외모를 가진 데다 무엇보다 소미를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아껴주는 따뜻한 마음씨까지 가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골라 선물한 라일락 화분은 창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공방이 자리한 3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은 소미 어머니 명의였습니다. 1층의 공방이, 위층에는 세입자들이 들어와 있어 주변에서는 소미의 앞날이 든든하다는 말을 자주 건넸습니다. 물레 앞에 앉은 소미는 부드러운 흙 반죽을 매만지며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결혼을 축하해줄 하객들에게 선물할 작은 답례품, 앙증맞은 도자기 소금단지였습니다. 흙이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문에 달린 작은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소미의 가장 친한 친구, 지혜가 환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우리 예비 신부, 아주 신선 노름이 따로 없네. 이게 다 몇 개야? 지혜는 작업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작은 소금단지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소미는 흙 묻은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어서 와. 아직 한참 멀었어. 그래도 이걸 받고 기뻐할 사람들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 소미의 말에 지혜는 잠시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 스쳐 지나가는 어두운 그림자를 행복에 겨워있던 소미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이내 평소의 쾌활한 목소리로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그나저나 민준 씨는? 오늘도 우리 소미 얼굴 보러 공방에 출근 도장 찍으셔야지. 지혜의 물음에 소미는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 씨,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부산에 출장 갔어. 나 걱정할까봐 일시간마다 잘 도착했는지, 밥은 먹었는지 꼬박꼬박 연락해주는 거 있지. 지혜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됐네. 두 사람 보면 정말 천생연분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그렇게 말하는 지혜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소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각 구워낸 스콘에 딸기잼을 발라 먹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두 사람이 가장 좋아하던 간식이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말없이 서로를 위로하던 둘만의 소중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혜야, 너 무슨 일 있어? 요새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 소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혜는 손에 들고 있던 스콘을 접시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미야, 혹시 민준 씨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거 뭐 더 없어? 예를 들면 예전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가족관계라든가. 느닷없는 질문에 소미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민준 씨 예전 직장은 평범한 무역회사였고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셨다고 했잖아. 너도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지혜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말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섣부른 의심으로 친구의 행복을 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밝은 목소리를 가장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워낙 완벽한 사람이라 진짜 저런 사람이 있나 싶어서 그랬지. 자, 식기 전에 어서 먹어. 지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스콘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소미는 그런 지혜의 마음을 까맣게 모른 채 민준에게서 온 다정한 메시지를 확인하며 다시 행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미는 홀로 공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지혜가 했던 질문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소미는 모든 상념을 잊었습니다.
화면에 뜬 내 사랑 민준 씨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세상은 다시 환하게 빛났습니다. 자기야, 일 다 끝났어? 오늘 너무 보고 싶었는데 미안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준의 다정한 목소리에 소미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일이 중요하죠. 계약은 잘 됐어요? 소미의 물음에 민준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자기가 응원해줬는데 안 될 리가 있나? 지금 막 끝내고 서울 올라가는 길이야. 우리 자기 맛있는 거 사가려고. 민준의 한마디 한마디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는 가벼운 폐소공포증이 있어 KTX처럼 창문이 작고 밀폐감이 큰 차량보다 창이 넓어 바깥 풍경이 시원하게 보이는 ITX-새마을 열차를 선호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스치는 저녁빛과 레일 위를 달리는 차바퀴의 규칙적인 금속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전화를 끄는 소미는 마무리 정리를 서둘렀습니다. 그때 공방 한쪽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학창 시절부터 지혜와 주고받았던 편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소소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가장 위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소미와 지혜가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소미는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던 친구, 지혜. 그런 지혜가 왜 그런 낯선 질문을 던졌는지 소미는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은 곧 민준을 향한 믿음 아래로 깊숙이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뒤 소미는 웨딩드레스를 최종 선택하기 위해 지혜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드레스숍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소미가 눈처럼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커튼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며 감격했습니다. 어머, 내 딸. 이렇게 예쁜 걸 보니 이제야 정말 시집가는 게 실감이 나는구나. 어머니의 말에 소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지혜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드레스의 자수나 디자인이 아닌 소미의 얼굴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드레스숍의 문이 열리며 민준이 훤칠한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침 근처에서 미팅이 있어서요. 우리 소미 제일 예쁜 모습은 제가 봐야죠. 민준은 과한 스킨십 대신 정중한 인사와 재치 있는 말로 소미 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소미 역시 민준의 등장에 얼굴 가득 행복한 미소를 피워 올렸습니다. 오직 지혜만이 그 완벽한 풍경 속에서 이질적인 섬처럼 떠 있었습니다. 잠시 소미가 드레스를 갈아입으러 들어간 사이 지혜는 민준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준은 한치의 동요도 없이 부드러운 미소로 지혜를 돌아보았습니다. 네, 지혜 씨. 무슨 일이시죠? 지혜는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민준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 등록 상태와 휴폐업 조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법인 등기부와 폐쇄 등기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크레딧잡 등 공개 DB로 국민연금 기준 고용 추정치도 대조했죠. 정상적인 해산 절차를 밟았다면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도 흔적이 없더군요. 민준은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곤란한 질문을 받았다는 듯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 역시 지혜 씨는 꼼꼼하시네요. 그건 프로젝트성으로 잠깐 세웠던 법인이라 해산되면서 기록이 정리됐을 거예요. 폐쇄 등기부도 아마 정리가 돼서 조회가 잘 안 될 수 있고요. 정 못하시면 제가 받았던 급여 명세서라도 보내드릴까요? 민준의 대답은 너무나 논리정연해서 의심했던 지혜 자신이 속 좁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마침 드레스를 갈아입고 나온 소미가 두 사람 사이의 냉랭한 기류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두 사람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민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소미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지혜 씨가 나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봐. 우리 자기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퀴즈 내고 있었어. 장난스럽게 말하는 민준과 달리 지혜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소미는 그런 지혜의 모습에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결혼을 축복해주기는커녕
어떻게든 흠을 찾아내려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소미는 지혜를 향해 조금은 날이 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그만해. 난 민준 씨 믿어. 내가 이러는 거 솔직히 좀 불편해. 소미의 차가운 말은 지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준은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파고들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자자. 우리 소미 드레스 입은 모습 보러 온 거니까 다들 표정 풀고 오늘 저녁은 제가 멋진 곳에 예약해놨습니다. 어머님, 지혜씨. 가시죠. 민준은 모든 갈등을 능숙하게 덮어버리고 상황을 주도했습니다. 숍 한쪽에 놓인 낡은 유럽풍 콘솔을 보며 민준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저거 19세기 프랑스 루이 16세 양식인데 진품이라면 가격이 꽤 나갈 겁니다. 민준은 해외 바이어 접대에서 자연스레 접한 지식이라고 웃으며 넘겼고 소미의 어머니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지혜만이 그 순간의 미묘한 위화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소미는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가 보낸 것은 지혜가 요청했던 급여 명세서 파일이었습니다. 지혜 씨가 하도 궁금해해서 자기 친구니까 오해는 없어야지. 소미는 민준의 배려에 감동하며 파일을 지혜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작은 원룸방에서는 다른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무사 지인의 자문을 받아 급여 명세서 형식, 도장서체 흔적, 사업자 등록번호의 유효성을 홈택스 조회로 확인했고 신고 절차상 있을 수 없는 항목들이 드러났습니다. 조작 정황이 명백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지혜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민준의 골동품 지식은 사기 수법의 일부, 즉 가짜 재력을 과시하기 위한 밑밥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혜는 골동품, 사기, 결혼 등의 키워드를 조합하며 미친 듯이 검색을 이어갔습니다. 수십 개의 페이지를 넘기던 그때 그녀의 눈에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2년 전 작성된 글로 비슷한 수법의 결혼 사기를 당할 뻔했다는 한 여성의 절절한 사연이었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글쓴이에게 연락처를 남기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2년 전 쓰신 글을 보고 연락드립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때 그 남자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위험에 처한 것 같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오해이기를, 그래서 소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녀의 결혼을 축복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작은 커서만이 지혜에 타는 속도 모른 채 무심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커뮤니티 글의 작성자 김선영이었습니다. 지혜는 그녀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소미의 시간을 독점하며 그녀를 친구들로부터 완벽하게 고립시켰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지혜에 대한 의심을 소미의 마음에 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는 마치 깊은 상처를 받은 표정으로 조작된 카카오톡 화면을 소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지혜가 다른 친구에게 소미를 질투하고 험담하는 내용처럼 꾸며진 것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민준 씨 뭔가 쎄하지 않아? 소미에게는 남자 보는 눈이 너무 없어 같은 악의적인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미야,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보게 됐어. 지혜 씨가 너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어. 내가 상처받을까봐 정말 고민 많이 했어. 소미는 화면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뒤에서는 자신을 험담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준이 교묘하게 설계한 이간질에 소미의 마음은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지혜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경고는 이제 친구의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닌 악의적인 질투의 산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약속 장소인 카페에 지혜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수수하고 차분한 인상의 여자가 들어와 지혜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김선영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선영은 굳은 표정으로 자신이 겪었던 2년 전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만났던 남자는 자신을 이재훈이라고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유망한 스타트업의 대표였고 해박한 지식과 세련된 매너로 선영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결혼을 약속한 후 선영의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그녀를 교묘하게 고립시켰습니다. 그 사람 자기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게 되죠. 오히려 그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게 되고요. 선영의 말은 지혜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지혜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이 확보한 조작된 급여 명세서와 법인 조회 기록을 선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선영은 지혜가 건넨 자료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증거 묶음을 나란히 놓아보았습니다. 그가 보냈던 계좌번호 요청 카톡 캡처, 그리고 그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강민준, 즉 이재훈이었습니다. 사실 몇 주 전에 경찰에 다시 고소했어요. 예전에는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지혜 씨 연락을 받고 용기를 냈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잡으려고요. 선영의 말에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소미를 설득하는 것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범죄를 막아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경찰서를 찾았고 지혜가 확보한 새로운 증거들은 수사에 결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경찰은 사전에 통신 제공 요청과 계좌 추적 협조를 진행했고 마침내 선영은 위장 투자자 신분으로 이재훈과의 대면 미팅을 성사시켜 현장 녹음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녹음 속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 사기 수법을 무용담처럼 떠벌렸고 현재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스스로 밝혔습니다. 지혜는 그 녹취 파일과 자신이 모은 모든 증거 자료를 합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혼식 날 상영할 축하 영상인 것처럼 위장하여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결혼식에 틀어줄 영상을 직접 만드는 것은 흔한 일이었기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칼자루는 지혜의 손에 넘어왔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분노를 삼키며 결전의 날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며칠 앞둔 날 지혜는 마지막으로 소미를 설득하기 위해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남은 방법은 결혼식 당일 모든 것을 터뜨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조작된 급여 명세서의 증거, 선영에게서 받은 사진과 카톡 캡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법인 조회 기록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미는 마침 완성된 답례품 도자기들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다급하고 절박한 표정을 본 소미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야? 더는 할 얘기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혜는 테이블 위로 자신이 가져온 증거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소미야, 제발 딱 한 번만 내 말을 들어줘. 이건 민준 씨가 조작한 급여 명세서 증거야. 이건 다른 피해자 김선영 씨가 가지고 있던 사진이고 이 남자는 강민준이 아니라 이재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전문 사기꾼이라고. 지혜의 절박한 목소리에도 소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경멸이 섞인 눈으로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민준이 보여주었던 지혜가 자신을 험담하는 내용의 조작된 카카오톡 화면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런다고 내가 속을 것 같아? 민준 씨가 다 말해줬어. 내가 나를 질투해서 이러는 거라는 거. 소미는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자신이 가장 친한 친구를 의심하고 끔찍한 사기극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자료들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 친구라는 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격렬하게 부정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팔이 작업대를 스쳤고 선반 끝에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던 도자기 소금단지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이 두 사람의 부서진 관계처럼 공방 안을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공방의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섰습니다.
자기야, 무슨 일이야? 밖에서부터 소리가. 민주는 험악한 분위기와 깨진 도자기 조각을 보고 모든 상황을 순식간에 파악했습니다. 소미는 구원자라도 만난 듯 민준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민준 씨, 이것 좀 봐요. 지혜가 또 어디서 이상한 것들을 가져와서 당신을 모함하고 있어요. 민준은 소미를 다독이며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인 것처럼 깊은 슬픔이 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향해 처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 씨,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소미가 힘들어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제가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든 그건 저와 소미 두 사람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의 완벽한 연기 앞에서 지혜가 내놓은 어설픈 진실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소미는 완전히 민준의 편에 서서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지혜를 노려보았습니다. 들었지? 이제 만족해? 내 가장 친한 친구라는 애가 내 약혼자의 아픈 과거까지 파헤쳐서 나한테 상처를 줘야 했어? 아니야, 소미야. 그건 거짓말이야. 제발 내 말 좀. 지혜가 애원했지만 소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귀를 막았습니다.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내 결혼식에도 올 생각하지 마. 소미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겨우 붙잡고 공방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는 그녀의 귓가에는 여전히 풍경 소리가 잔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맑고 서글픈 소리가 그녀의 마지막 남은 결심을 더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이제 평범한 방법으로는 친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결혼식 날까지 남은 시간 동안 지혜와 소미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소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웨딩홀 영상팀과 접촉했습니다. 이날 축하 영상은 신부 측 친구인 지혜가 사전에 담당을 맡아 웨딩홀 영상팀과 리허설까지 마친 파일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지혜는 최종 수정본이라며 준비해둔 폭로 영상을 영상팀에 전달했습니다. 영상팀은 신부 측이 전달한 최신 파일로 인지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상영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편 민주는 자신의 계획을 착실히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소미의 어머니로부터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마침내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눈부신 조명이 쏟아지는 신부 대기실에서 소미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마지막 손길이 스쳐 지나가고 거울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선녀가 따로 없구나. 민준 서방이 보면 입이 귀에 걸리겠어. 소미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불편한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꾸며주는 많은 손길 속에서도 정작 가장 소중한 친구의 부재가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에 쥔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지혜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며칠째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알림 없이 차갑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다른 생각은 하지 말자. 웅장한 웨딩 마치와 함께 결혼식의 막이 올랐습니다. 소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와 터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녀는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단상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주는 세상 가장 다정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이 닿는 순간 소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마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역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틀렸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주례사가 이어지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사랑의 서약을 낭독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부드럽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순서가 끝나고 사회자가 신랑 신부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신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직접 제작한 축하 영상을 상영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행복한 연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상영본은 사전에 경찰과 협의한 1분 분량의 축약본이었습니다. 신상은 모자이크 처리되었고 핵심 정황만 자막으로 제시됐습니다. 가장 먼저 민준, 즉 이재훈이 공모자와 통화하는 녹취록의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비 장모님 인감증명서 3통, 근저당 설정 계약서, 등기권리증 4본, 위임장까지 받아놨습니다. 신혼여행 중에 근저당 설정 넣으면 끝입니다. 공방이 들어선 상가 건물까지 담보로 잡히면 다음 자금은 충분합니다. 비열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자 웨딩홀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연이어 조작된 급여 명세서의 위조 정황,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등기부등본, 그리고 선영의 사진과 그가 돈을 요구했던 카톡 증거들이 쉴 새 없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경악했고 소미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확인 신호와 함께 영상은 즉시 정지되었고 동시에 체포가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민주는 사색이 되어 영상을 끄기 위해 로비 쪽 음향실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로비로 나서는 순간 그의 앞을 기다렸다는 듯 건장한 형사들이 막아섰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지혜와 선영이 차가운 눈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형사가 그의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형사는 영장을 제시하며 침착하게 고지했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재훈 씨, 신분 확인하겠습니다. 선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그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이재훈 씨, 이번엔 못 도망가요. 같은 시각 홀 안에 남아있던 소미의 아버지는 분노로 떨면서도 경찰과 상의에 자발적으로 사실 확인에 형조하겠다는 하객들의 연락처를 정리하도록 가족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재단 위에 소미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채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의 추악한 민낯과 그를 막기 위해 자신의 결혼식을 망쳐야만 했던 친구의 절박한 얼굴이 눈앞에서 기이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그가 은행 대출 담당자와의 3자 통화를 연출했고 공인중개사 지인을 내세워 상가 담보 설정이 임시 한도에 불과하다며 안심시키고 서류 발급 창구까지 어머니를 직접 동행했던 기억이 뒤늦게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정교한 각본이었습니다.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시간 감각이 사라진 채 소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깨뜨렸던 도자기처럼 그녀의 세상도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텅 비어버린 웨딩홀에 소미는 여전히 홀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인형처럼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도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려 했지만 소미는 미세한 움직임으로 그 손길을 피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는 위로를 받아들일 자격조차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친구의 진심을 배신하고 끔찍한 말을 내뱉었던 자신의 모습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소미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붙잡은 채 그 자리에 소리 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그녀의 부서진 꿈의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습니다. 소미는 공방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그녀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객들에게 선물하려 했던 수백 개의 도자기 소금단지들은 여전히 상자 안에 담긴 채 주인을 잃고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번 지혜와 다투다 깨져버린 도자기의 파편은 마치 자신의 망가진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차마 치우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방의 풍경이 조심스럽게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지혜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와 소미가 앉아있는 테이블 맞은편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스콘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말없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와 바닥에 흩어져 있던 도자기 파편들을 조심스럽게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서걱, 서걱. 빗자루가 바닥을 쓰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지혜가 깨진 조각들을 모두 치우고 돌아서자 그제야 소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정말 미안해. 소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지혜는 그런 소미의 곁으로 다가가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소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한테 그런 끔찍한 말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지혜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잘못한 거고 내가 속은 거야. 근데 다시는 내가 내 자신을 의심하게 두진 않을 거야. 우리 같이 이겨내자. 진심이 담긴 지혜의 위로에 소미는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상처와 후회, 그리고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과 함께 소미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길고 어두운 터널에도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미의 공방은 다시 따스한 햇살과 흙내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소미는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 모임에 참여하며 상처를 치유했고 변호사와 함께 이재훈에 대한 법적 대응을 차분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공방을 재오픈했습니다. 물레 앞에 앉은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답례품이 아닌 오롯이 자신을 위한 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빚어지는 흙의 감촉은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연고처럼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창가에는 민준이 선물했던 라일락 화분 대신 지혜가 선물한 작은 허브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풍경이 맑은 소리를 내며 지혜가 쾌활한 목소리로 들어섰습니다. 또 스콘이네. 나 이거 먹으면 목 막히는 거 알면서. 지혜는 투덜거리면서도 익숙하게 소미의 맞은편에 앉아 스콘을 집어들었습니다. 소미는 웃으며 우유가 담긴 컵을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알지. 그래서 우유도 준비했잖아. 천천히 먹어. 두 사람은 예전처럼 나란히 앉아 스콘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날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그 상처를 통해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프게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소미야, 근데 그거 알아? 지혜가 스콘을 우물거리며 물었습니다. 뭘? 너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날 진짜 역대급으로 예뻤던 거. 그 사기꾼 주기에는 100만 배는 아까웠어. 지혜의 짓궂은 농담에 소미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공방 안에는 두 친구의 웃음소리가 봄 햇살처럼 따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잃어버렸던 결혼식보다 더 소중한 것을 되찾은 지금 소미는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친구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